육쌤과 교쌤의 소개를 했으니까 이제 숫자를 넣어서 조금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새로운 능력이 0%에서 100%까지 성장하는 여정을 살펴볼 거예요. 사람들은 능력에 비례해서 믿음을 갖게 돼요. 근데 내가 능력이 엄청 출중해도요. 유서 깊고 검증된 뇌의 삭제 정책, 책상 빼가 발현되면요.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내가 잘하면 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커지는 게 맞으니까 일단 이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내 능력 믿음이 0%면 6, 100%의 교 0%의 쌤이 필요해요. 내 능력과 믿음이 0%면요. 가르쳐 주는 것이 없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나의 꿈을 믿어주는 쌤이 필요해요. 이 포지션의 쌤들은요. 학생분들이 나중에 잘 돼서 유퀴즈나 인터뷰 같은 걸 할 때 제가 그 쌤한테 지금 하는 것을 직접 배운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다 그 쌤 덕분입니다. 제 은사님이세요. 라고 말하는 쌤들이에요. 혹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저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경우에도 6, 100%, 교 0%의 분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내 능력 믿음이 5%가 됐어요. 그러면 6, 95%의 교 5%의 쌤이 필요합니다. 흥미 있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도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도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때가 있대요. 그래서 막 이거저거 해야 된다고 하면 살짝 거부감이 들고 왜 안 하냐고 하면 매우 부당한 느낌이 들죠. 내가 이런 얘기를 안 들어도 되는데 듣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5%의 능력이 성장을 요구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느낌이 나는 것은 좋아해요. 흔히 이때 공부를 위한 준비를 하면서 뿌듯함을 느끼죠. 6, 95%, 교 5%의 쌤의 목적은 공부를 위한 준비를 독려해서 성과가 아닌 경험으로서의 공부의 세계에 입문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환경을 조성해서 한 20번 중에 한 19번은 그냥 준비만 하고 끝나더라도 그 중에 한 번, 그 한 번이 몇 분 혹은 10분이라도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고요. 아주 작은 씨앗이나 싹도 이것이 자라서 커질 나무와 같이 대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렇게 내 능력 믿음이 25%가 됐어요. 그러면 6, 75%의 교 25%의 쌤이 필요합니다. 보통 고등학생들이 2단계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고등학생들 수업할 때 2시간 수업인데 6시간 상담하고 2시간 수업하고 그러니까 밝을 때 시작한 수업이 밝을 때 끝난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여기서 상담은 하고 싶은데 하기 싫어요. 같은 자기 충돌적인 형태를 띱니다. 공부하지 말라고 하면 쌤 공부해야 돼요 라고 하고요. 공부하라고 하면 쌤 공부하기 싫어요 라고 하는 상태죠. 이 친구들이 틈만 나면 다른 이야기 하고 싶어 하고 상담하고 싶어 하는 것도 공부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비율의 케어가 필요해서 그런 거고요. 일타 강사분들 강의 영상이 가끔 올라오는데 중간중간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건 좋은데 이야기가 되게 기네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강의를 듣는 분들이 고등학생이라서 그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내 능력 믿음이 50%에 도달했어요. 그러면 6, 50%의 교 50%의 쌤이 필요합니다. 보통 수업을 하면서 상담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케이스고 수업 시간에 수업 말고 다른 이야기도 하는데 이 이야기들이 결국 수업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야기로 편입이 되게 강의하시는 쌤들이 필요해요. 전공은 아닌데 어떤 과목을 가르치신다든지 혹은 잠깐 다른 직업을 가졌다가 다시 돌아오신 쌤이라든지 아니면 이것과 동시에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신 쌤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6, 50%, 교 50%의 퍼포먼스가 좋아요. 가장 재밌으면서도 교육적이기까지 한 포지션의 쌤들이고 제가 이 포지션의 쌤들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막상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이 쌤들이 50% 아래에서 보면 결국 하기 싫은 거 시키는 쌤이고요. 50% 이상에서 보면요. 전문적이지 않은 쌤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 쌤은 전문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실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이제 다른 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강의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강의를 하니까 그 사람의 내용보다 그 사람이 그 내용에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보면요. 이 사람의 창의성, 이 사람이 학생을 얼마나 생각하고 이 사람의 그 일상은 어떨지 이런 게 다 오거든요. 왜냐하면 저걸 저렇게 이야기하려면 이건 이래야 되겠다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6, 50%, 교 50%의 쌤들을 보면 누구보다 창의적이고 누구보다 전문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 50%, 교 50%의 학생들이 눈에 밟혀서 그 친구들에 대한 어떤 애정을 놓을 수가 없어서 강의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6, 50%, 교 50%의 쌤과 함께 이 시기를 잘 보내서 나의 실력이 늘어났어요. 능력, 믿음이 75%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6, 25%, 교 75%의 쌤이 필요해요. 능력, 믿음이 75%인 분들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다른 이야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주 짧은 유머 정도는 받아주는데 흐름이 그쪽으로 새지 않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이 상태에 있는 분들은 내가 숙제를 안 해갔을 때 혼내주기를 원해요. 괜찮다라고 하지 않고 혼내주기를 원해요. 근데 무섭게 뜨겁게 말고 한 75도 정도로 따뜻하게 혼내주기를 원하죠. 역시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나의 능력과 믿음이 성장했어요. 90%에 도달했어요. 자, 그럼 나한테는 60%의 교 90%의 쌤이 필요합니다. 게으르다고 혼내고 그렇게 해서 무엇을 이루겠냐고 혼내고 7년 연습하고 집에 갈 거냐고 혼내고 내가 시간 주면 할 수 있냐고 내일은 할 수 있냐고 모레는 할 수 있냐고 혼내고 지금 네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 같냐고 혼내고 자, 이 채찍을 들고 있는 이 선생님들 쌤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형의 쌤이 필요한 단계가 이 단계예요. 자, 나한테 맞는 예쁜 채찍을 가진 선생님한테 이제 맞아가면서 내 능력과 믿음이 99%가 됐어요. 그러면 6, 1%의 교 99%의 쌤들이 필요합니다. 이 쌤들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아요. 자기의 것을 완성하고 싶어서 거기에 매진해서 달리는 사람들인데 주위에서 제발 수업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수업을 하게 된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등장시키기 좋아하는 쌤들이 이 쌤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꼬박 걸려서 도자기를 구웠어요. 스승이 와요. 잠깐 보더니 이 도자기를 집어서 던져서 깨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만들려고 하고 휙 돌아서 가버리는 쌤들. 이제 이 쌤들이 필요한 단계가 이 단계예요. 제가 편의상 0%, 5%, 25%, 50%, 75%, 90%, 99%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를 정류장으로 나타내 볼게요. 앞에서 설명드릴 때 교가 0%에서 99%까지 올라가는 과정으로 설명을 드려서 교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번엔 6의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류장에서 한 번에 몇 명의 사람을 태울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6, 100%를 사람이 누군가에게 온전히 쏟을 수 있는 에너지 100%라고 한다면 6, 50%가 되기 전까지 이 선 밑으로는 한 번에 2명을 버스에 태울 수 없어요. 한 사람이 쏟을 수 있는 에너지의 100%, 75%를 두 사람에게 부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6, 50%, 교 50%가 되어야 2명을 태울 수 있습니다. 6의 퍼센테이지에 몇을 곱해야 100이 될까를 생각하면 명수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같은 방법으로 6이 25%인 경우는 4를 곱하면 100이 되니까 비슷한 학생 4명을 동시에 가르칠 수 있습니다. 흔히 교습소라고 부르는 곳이 이런 곳이고요. 대학원도 정류장이 여기쯤이에요. 지도교수 1명당 실질적인 논문 지도 학생 수가 2명에서 4명 정도 되니까요. 논문 지도라는 작업이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스스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작업이라 일정 이상 6의 비율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 더 올라가 봅시다. 6, 10%니까 비슷한 학생 10명 정도를 모아서 한꺼번에 강의할 수 있고요. 이 위쪽으로 우리가 보통 학원이라고 부르는 교육기관이 돼요. 한 반에 20명쯤 되면 5 곱해야 100이 되니까
교육의 형태는 6, 5%, 교 95%의 형태가 될 거예요. 학원에서 아무리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나눠도 일단 학원이라는 것 자체가 6, 5%, 교 95% 정도 혹은 60%, 교 90% 형태의 교육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말 기초가 필요한 학생들은 기초반 수업을 따라갈 수 없어요. 어렵습니다. 6, 1%면 100을 곱해야 100%가 되기 때문에 100명의 학생에게 강의를 할 수 있기는 한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전부 다 학생들도 이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의 학생에게 강의를 할 수 있기는 한데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6, 1%, 교 99%에 근접해야 된다는 뜻이죠.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세계 최고의 석학들을 모셔서 100명 이상 들어가는 다단 강의실에서 칠판막 앞 뒤로 타원으로 2개, 3개 돌아가는 강의실에서 강의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이걸 강의하시는 분들이 세계 최고의 석학이어서가 아니고요. 이 대학들이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어서 6, 1%, 교 99%에 근접한 학생들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노벨상 수상 교수님을 모셔와도요. 학생들 수준이 6, 1%, 교 99%에 근접하지 못하면 이런 대형 강의를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든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그 수업으로 인한 능력의 상승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제 첫 영상의 포인트죠. 학생은 자기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선생님을 찾아서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요. 선생님도 그 정류장에서 학생을 태워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커리큘럼에 맞는 학생들을 태워야 합니다. 정류장과 태울 수 있는 인원에 대해서 봤으니까 버스 노선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앞서 설명드렸던 6, 50%, 교 50%의 쌤들 중에는 2개나 3개의 정류장을 지나는 버스를 강의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6, 75%, 교 25%, 6, 50%, 교 50%, 6, 25%, 교 75%의 정류장을 지나는 노선을 가진 쌤의 경우 6, 75%, 교 25%에서 태운 학생을 6, 25%, 교 75%의 정류장까지 데려다 줄 수 있어요. 하위 25%에서 상위 25%면 막 그렇게 드라마틱한 건 아니지 않나요? 하실 수도 있는데 정류장을 연속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안에서 성적이 멈추지 않고 계속 오른다는 뜻이고 상대적으로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이 기간을 돌파한다는 뜻이에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싶은 학생들한테는 너무 소중한 버스 노선이죠. 원래대로면 그 정류장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맞는 버스를 타도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야 되는데 선생님이 아닌 학생이 내가 갈아탈 정류장 어디서 내려야 하는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환승하지 못하고 계속 그 버스를 타고 간다든지 환승은 했는데 생각보다 다음에 탄 버스가 다음 정거장까지 돌아서 간다든지 해서 작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의 시행착오 혹은 더 길 수도 있어요. 긴 시간의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는데 이 시간을 줄여줄 수 있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고요. 학생분들이 아닌 성인분들이라면 더 괜찮죠. 일하는 시간 대비 소득으로 계산했을 때요. 가장 만족스러운 가성비가 높은 구간이요. 보통 상위 20%에서 상위 10% 사이래요. 그 이상이면 소득이 늘기는 하는데 일하는 양도 엄청 늘어서 만족도가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런데 새로운 직업에 들어가서 그 직군의 상위 25%면 가장 만족스러운 구간에 가까운 수준이죠. 성인 기준으로는 정말 훌륭한 구간이에요. 다른 노선도 한번 볼까요? 멈추지 않는 성장이 가장 간절한 구간이 어딜까? 6, 10%, 교 90%가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6, 10%, 교 90%와 6, 1%, 교 99%의 두 정류장을 버스 노선으로 가지고 있는 쌤은 단 2정거장 뿐이지만 상위권 학생들이나 직업의 상위권에 계신 성인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부르는 게 값일 수도 있는 비싼 버스 노선을 갖고 있는 쌤들일 수도 있어요. 제 범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차례인데요. 그 전에 6, 25%, 교 75%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 실력이 75%에 도달을 해서 6, 25%, 교 75%의 쌤이 필요한 이 단계는요.
처음에 커리큘럼을 구성할 때 숙제를 가정하고 구성해야 돼요. 왜냐하면 능력 믿음이 75%, 80% 정도 오면요. 일단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경우가 많고요. 모두들 비슷한 벽에 가로막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요. 이 벽을 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라도 많은 시간과 물량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게 숙제로서 커리큘럼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강의를 만들어서 매 시간 숙제를 내드립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면요. 숙제를 내어드리고요. 숙제를 해 오시면 좋은 것은 맞지만 숙제를 해 오시지 않아도 저는 수업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강의를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애초에 이게 되는 것도 저한테 암기법이랑 공부법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긴 한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 75가 되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물론 같은 고등학교에서 1학년 1명, 2학년 1명 가르쳤는데 그 둘이 각 학년의 전교 1등이거나 속한 집단에서 가장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성인분들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저는 채찍도 없고 도자기 와장창도 할 줄 모르는데 저랑 같이 정상에 도달하시는 분들은 보통 두 가지 경우거든요. 첫 번째는 제가 없어도 결국 그곳에 도착하셨을 분들이고요. 두 번째는요. 저랑 유달리 합이 잘 맞았던지 아니면 저랑 수업을 오래 하셨던지. 첫 번째는 제가 그 결과를 만들었다기보다 그 결과가 만들어졌을 때 제가 옆에 있었다에 가깝고 두 번째도 합이 유달리 좋은 분들이란 뜻은 말 그대로 유달리 만나기 어려운 분들이란 뜻이고 저한테 수업을 수년간 듣는 것도 일반적인 경우라고는 할 수 없어서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말해서 제가 버스로 제 강의로 태워다 드릴 수 있는 곳의 종착지는요. 625 교 75의 정류장이에요. 여기가 종점이긴 한데 내리지 않으시면 버스는 계속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만약 일정 시간 안에 교 90 이상의 정류장에 도착하셔야 되는 분들은 채찍이랑 도자기 와장창이 있는 버스로 환승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제 강의는 제 버스는 6, 100, 교 0 정류장부터 처음 있는 정류장부터 교 5, 교 25, 교 50 정류장에 다 정차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류장에 서 계시던지 일단 타면 6, 25, 교 75까지는 쭉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덕분에 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경험치가 꽤 많은 편에 속해요. 교 75 정도면요. 대부분의 자격증 필기시험 합격 커트를 넘기는 점수니까요. 기초가 없이 이직이나 아니면 그냥 취직을 위해서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확실히 괜찮은 스타터 팩을 제공해 드리는 편이죠. 자, 여기까지가 나에게 맞는 선생님 고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당부 말씀을 하나 드려야 돼요. 특히 한국에서는 그래요. 이게 뭐냐 하면 내 수준에 맞는 쌤을 찾았어요. 근데 이 쌤을 찾고 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정말 잘 걸러가면서 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능력 믿음 25%라서 6, 75%의 교 25%의 좋은 쌤을 찾았어요. 하루하루 나는 이것이 습관이 되는 게 기분이 좋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열심히 실력을 기르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조언을 하죠. 너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너보다 훨씬 열심히 하고 너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도 실패했다. 너를 다 쏟아부어도 모자랄 판에 그렇게 찔끔찔끔해서 뭐가 되겠냐. 차라리 그럴 거면 그만둬라. 같은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 싸우지 마시고 좋은 이야기 감사하다고 제가 노력을 더 하겠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속으로는 이것은 60%의 교 90% 단계에서 써야 되는 전략이니까 나는 지금 흔들리지 않고 지금 쌤이랑 6, 75%의 교 25%를 유지해서 성장해야겠다라고 생각하세요. 싸우면 안 되는 이유는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6과 교를 구분하지 않아요. 6, 10%, 교 90%를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애가 노력하기 싫어서 애가 게을러서 핑계를 댄다라고 생각할 거라서요. 겉으로는 알겠다고 해야 돼요. 설득이 안 돼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내가 능력 믿음 99%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6, 1%의 교우 99%의 쌤이랑 하드 트레이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옆에 와서 네가 얼마나 노력하고 네가 실제로도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어쩜 칭찬도 한마디 없고, 아니 못하는 걸 가르쳐 주면 되지 왜 열심히 만든 도자기를 깨서 사람을 올리고 그러냐고, 이건 교육 아니고 학대라고 신고하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역시 좋은 말씀 감사하다고 하시고요. 저 쌤 원래 진짜 좋은 분인데 제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커서 그렇다고 대답해 주셔야 돼요. 사실 6, 1% 교 99%의 쌤은요, 자신의 능력의 완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다른 걸 희생할 각오가 되어 계시고 실제로도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이 99%와 100%의 우주적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는 정말 이것만 보고 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원래도 좀 많이 괴팍한 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원래 좋은 분이다 해야 조언해 주시는 분이 순순히 넘어가 주세요. 6, 1%, 교 99%의 쌤들의 교육은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감정학대로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 아, 가스라이팅까지 당했구나 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탈출을 권하게 돼요. 그래서 저분은 겉보기에만 저렇지 정말 천사 같은 분이다 라고 해야 조언하는 사람들이 넘어가 주세요. 사실 학생이 능력 믿음이 99% 정도 되면 이미 스스로도 완성해 보기 말라요. 그래서 나한테 잘 대해주는 쌤이 아니라 내 능력의 100%를 이뤄줄 수 있는 쌤이 나한테 잘해주는 쌤이다 라는 인식이 있어서 이게 학대는 맞는데 본인이 원하는 자발적 학대의 변태적인 시츄에이션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학생한테 결국 행복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설명이 안 되죠. 이걸로 제 첫 영상은 여기서 끝이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